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벌써 오늘 뭐예요? 오늘 벌써 목요일이군요. 시간이 정말 너무 잘 갑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노혜경의 그 엽새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우면서 가끔 가다가 고춧가루 탁탁 뿌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요. 돌아오도록 할게요. 라고 해놓고 전하는 말씀을 못 찾아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김장훈이 새누리당 후보, 예비 후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그 사무실에 나타나서 사진 찍고 연설하고 했다고 해서 SNS상에서 비난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던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다고요. 여러분들도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김장훈이 잘했다, 김장훈이 나쁘다,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의견 말고요. 새누리당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청취자들께서 지니고 있는 분노, 그리고 일종의 적대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이런 농담들을 가끔 가다가 여성 시인들이 만나면 하곤 해요. 좌파하고는 연애할 수 있어도 우파하고는 연애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농담도 해요. 근데 우파는 세련되고 좌파는 촌스러우니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런 얘기들도 하곤 하죠. 자, 어쨌거나 우리 지난 2002년 이후로 우리 그런 경향이 조금 강해진 것 같긴 한데, 우리 내부를 어떤 종류의 진영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보고, 진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 진영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고 하는 이러한 습관,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 김장훈의 어떤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선택 앞에서 감정적으로 팍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반성합니다만 어쨌든 저만 하더라도 안철수가 더민주에 속해 있을 때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싫은 소리 하는 걸 자제를 했는데, 나가고 나니까 마구 싫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간의 얄팍함인 거죠. 그런 데 대해서 반성을 좀 합니다만은, 김장훈의 경우에는 안철수하고도 또 사례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김장훈은 세월호 때 이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면서 세월호 그야말로 이제 진실을 인양하라,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었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력도 했고, 콘서트도 하고, 정말 열렬하게 세월호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장훈을 바라볼 때 흡사 표창원이라든가, 심지어 이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글을 한 편 발견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아주 재미있게 소개를 해요. 국민허세당 총재랍니다. 국민허세당. 자기 자신을 허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건 자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즉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남을 놀리는 유머가 아니라, 남을 놀리는 개그가 아니라 나를 놀리는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꽤 괜찮게 보는 편인데요. 국민허세당 총재 김태일이라고 하는 분께서 가수 김장훈의 사태를 두고서 자기 자신의 소견을 쭉 페이스북에 밝혔는데, 일단 말투가 재미있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보니까 좋아요가요 무려 971개, 그리고 공유가 274개, 그리고 댓글이
124개나 달려 있는데, 자, 이 댓글들이 공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위에 김태일 씨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바로 너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바로 그 밑에 가가지고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없다는 듯이 김장훈에 대한 이 글쓴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너의 말에 대해서 난 다르게 생각해라는 그러한 언질도 없이 마구 자기 전견을 발표하고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참 놀랐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한국 글자가 너무 쉬워서, 한글이 너무 쉬워서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글자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말을 잘 알아듣고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 소위 문해맹들이 너무 많구나. 글자를 읽을 줄은 아는데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하는 걸 새삼 한 번 더 느꼈죠. 예,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 김태일 씨의 글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되게 긴데요. 아주 매력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수 김장훈이 새누리당 예비후보 유세장에 나타나 지지 발언을 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싶다가 뭐 어쩌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웬걸 이게 꽤나 시끄럽게 SNS를 달구는 걸 보고 생각이 많아진다. 혹자는 변절이라며 쌍욕을 해대고 혹자는 그의 행적 전체를 싸잡아 파렴치한 이미지 메이킹이란 매도까지 한다. 참 잘들 나셨다. 모든 사람이 새누리는 극악무도한 악당이라고 생각할 줄로 안다. 그렇다면 그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1번은 경상도당, 2번은 전라도당, 혹은 1번은 오래 해온 관력이 있고 2번은 젊은 패기가 있다 등 저마다의 심플한 기준으로 당을 구분할 따름이다. SNS에서 정치 좀 안답시고 글 쓰는 나 같은 놈년들이야 새누리당이 얼마나 썩고 무능한 놈들인지 여러 사건을 통해 알고 있지만, 지가 안다고 남들도 알 거라 착각하거나, 이거 중요한 대목이죠. 지가 안다고 남들도 알거라 착각하거나 나만 안다고 오만해지거나 남이 모른다 하여 업신여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쯤 애들도 알아먹을 기본 소양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다. 자, 굉장히 독특한 문제의식이죠. 사실 이 김태일이라고 하는 분은 김장훈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태도의 문제야말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사람이 언제라도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도 알고 보면 실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올바른 행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사건 앞에서 취하는 태도는 잘 안 바뀝니다. 이런 거죠. 흔히 진보는 싸가지가 없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준만 씨가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진보가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 중에 진보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싸가지 없는 보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싸가지 없는 보수들은 보수 사회에서 대표급 인물이 되지 못하는 데 비해서 진보는 아무래도 담론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기만 하면 태도가 싸가지 없어도 이 진보의 중심 인물로 쉽게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진보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그 사람의 주장 자체가 옳고 그름보다는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하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장훈의 경우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를 사실 아나요? 모르거든요. 김장훈 본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치 잘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김장훈의 태도였고, 김장훈이 그 새누리당 그 후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겠죠. 예비 후보인데 그 사람이 경북이니까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자, 그러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친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지 연설을 해준다고 하는 건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내가 필요한데 내가
별로 확고하지도 않은 정치적 견해 때문에 난 너를 지지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견지에서 김장훈이 정말 저거 야당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당한테 가서 붙어서 저러네, 변절이네, 잘못됐네. 글쎄요. 예, 다시 김태일 씨 얘기 소개를 하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의 변절이라고? 욕하지 마라. 10수년을 돈만 생기면 타인 위해 기부하던 사람이다. 세월호 저렇게 되어버리자 누구보다 먼저 나서 단식 동참하던 사람이다. 독도 가서 태극기 꽂고 콘서트 하던 사람이다. 니라서 감히 그를 욕할 수 있나? 사실 김장훈의 행동, 이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장훈은 굉장히 애국 보수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동정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김태일 씨 글입니다. 잠시 그런 생각도 해봤다. 이쪽에 서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란 절망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건 김태일 씨 생각입니다. 김장훈이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갔는지는 김장훈 얘기를 들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보고 나서 변명이니 거짓말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일단 액면 그대로 믿어주고 그 액면 위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욕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자입니다. 왜 그리들 자존심이 세고 꼿꼿하냐? 예, 김장훈 욕하는 너희들. 왜 그리들 자존심이 세고 꼿꼿하냐고. 뭐 좀 잘한다 싶으면 우쭈쭈 하다가 실수 한번 하면 바로 개새끼 십새끼 욕을 해대고, 지랑 지지하는 바가 다르면 기를 쓰고 훈계하고 시비 걸다가 지가 딸리거나 틀렸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데서부터 살랑거리고, 우리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외로워진다. 진짜 너무나 동감이 가요. 오해하지 마라. 양비론 아니다. 저쪽은 빤스만 걸친 채 양가집 교수 앞에서 희롱을 일삼던 놈을 감싸고 돈다. 손녀 같은 아가씨 가슴을 주물러댄 파렴치범도 자기 편이라고 챙긴다. 근데 이쪽은 돈 안 되는 아가리 성인군자가 넘쳐나다 보니 조그만 말실수라도 하면 저쪽보다 되려 이쪽에서 먼저 걸레를 만들어버린다. 양비론 아니다. 우리가 질만 하니까 진다는 오로지 이쪽 향한 비판이다. 맞다. 자해다. 나도 포함해서다. 예, 나 같은 XX도 가끔씩 너무 무섭고 살벌해서 이 편 해도 되나 싶은데, 예, 손 하나 잘못 까딱하면 바로 벌떼 같은 막말과 저주를 감내해야 하는 공인들은 어떨까? 김장훈, 국민 가수도 아니고 떼부자도 아니다. 오히려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노총각 딴따라일 뿐이며 일개 국민일 뿐이다. 국민이 선거마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걸 왜 거품 물고 비난하거나 냉소로 조롱하나? 까놓고 말해 김장훈을 조롱할 만한 깜냥 되는 사람 몇이나 되나? 생각할수록 김장훈 저러는 거 되레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가 괘씸하다기보다 되레 내 자신이 괘씸하다. 내 스스로 옳고 똑똑하다 딸딸이 백만을 치는 주제에 정작 김장훈 콘서트 한 번 간 적이 없고 앨범 한 번 사본 적이 없더라. 양심의 가책. 저도 앨범 딱 한 장밖에 안 샀어요. 진짜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요. 자, 그가 새빵살이하고 잠을 도무지 이루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안위에 대해 깊이 마음 써본 일 없더라. 그는 급속도로 가난해졌을 테고 좌파 연예인이라는 멍에 속에 일도 점점 없어졌을 거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보태준 거 있냐? 보태준 것도 없는 작자들이 늘 말만 많다. 모르는 것들이 되레 욕을 더 해야 된다. 작년 가을인가? 세월호 콘서트 한다니까 부산까지 내려와 노래하고 사회 보더라. 노래 듣고 있으니 호흡은 딸리고 음정도 불안하더라. 확실히 몸이 좋지 못하다 싶었다. 우리 중 누가 그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신경 썼냐고. 우리 편이라고 분류만 해두지 말고 우리 편이 계속 우리 편일 수도 있도록 지켜주고 받쳐줘야 뭐가 돼도 될 텐데 뭐 하나 터지면 바로 쌍욕부터 날리며 지 혼자 독야 청청하느라 바쁘다. 그게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패인이다. 노인네들이 말한다. 진보는 싸가지가 없다. 100번 공감한다. 혼자들 어찌나 잘났는지 주둥이 나오는 대로 씌우리구나. 참, 이 눈으로 읽을 때는 몰랐는데요. 읽다가 보니까 진짜 말 험하네요. 이거 저같이 우아한 사람이 이름을 옮겨도 되는지 모르지만 에라 모르겠다. 계속 갑니다. 예, 주둥이 나오는 대로 씹으리거나 할 뿐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어떤 비수가 되는지 헤아리지도 그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 아님 말고 혼자 죄짓고 혼자 면죄부 주고 혼자 잘나서 죽겠는갑다.
의롭다는 착각, 좀 안다는 허영, 난 옳다는 독선.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게 아니라 자뻑으로 망한다. 김장훈의 이 새누리 지지 발언 한 번에 그가 보여준 희생하는 삶 전체가 변절자의 가식으로 매도되어 버리는 걸 보며 난 이쪽 편 정말 무서워진다. 김장훈이 일탈했다 칩시다. 예, 저도 이 사람 말에 동의해요. 이 사람은 김장훈이 일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이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너무 고단하다가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중간에 했던 말처럼 김장훈은 지지하는 정당을 언제고 바꿀 수 있는 유권자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새누리당은 광주에 총지를 했던 바로 그 당의 민정당인가요? 예, 그 당의 후신이 민자당인지 민정당인지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당의 후신인데 어떻게 그런 당을 지지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새누리당은 물론 지금도 지역주의로 한 몫을 챙기고 부자들을 편들고 온갖 특히 성희롱당 내지는 성폭력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3당 합당해서 물타기 하고 또 꼬마민주당 잔류파들 조순하고 합당해서 또 이 물타기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물타기를 했고요. 선거 때마다 최소한 굉장히 많은 수의,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2 정도의 의원을 늘 물갈이를 하는 정당이고요. 예, 자기 당직자들에게 그 신분 보장을 해주는 예, 그런 정당이고요. 당 안에서 젊은이들을 키워가지고 선거에 내보내는 그런 정당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 한 가지 이유, 예, 광주에서 총질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후회도 하지 않은 예, 그런 정당. 끊임없이 사과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본 같은 그런 정당.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한국의 국민들 가운데서 새누리당이 그런 과거를 지니고 있었던 정당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어느 편을 편드는 것이 나를 더 만족시키느냐, 어느 편을 지지하는 게 내 체면을 더 많이 지켜주느냐, 내 위신을 세워주느냐, 어느 편을 지지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때 다르게 유권자들은 선택을 하고 어떤 진영을 확고하게 정해놓은 사람들은 그런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을 우리한테 끌어오기 위해서도 더욱더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진데 조금만 우리 편이었던 것 같은 사람들을 두드려 잡아서 내쫓아버리는, 한번 살짝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거의 반쯤 숙여놓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예, 저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동안 국민 앞에 나선 사람 치고 그 끝이 좋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돌이켜보자고 김태일 씨는 말합니다. 김장훈의 일탈은, 예, 그는 일탈이라고 하지만 저는 일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국민 일반. 예, 반성할 일이라는 거죠. 비난할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나선 사람 치고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했다. 기억조차 되지 못한 이들이 즐비하다. 수많은 이의 굶주림을 헤아렸던 병약한 가수, 수많은 이의 공공함을 보살폈던 병약한 가수, 스마트폰이나 들고 빈정거릴 만한 사람 아니라고 본다. 그는 그냥 당파성 따위는 모르는 그저 공익 위하는 사람일 뿐이다. 요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아예 선거 때 새누리당을 찍어버리는 가족과는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오호호 가족이 도무지 생각을 바꾸질 않네요 하면서 일개 연예인 찬조 연설엔 개거품 무는 거 스스로 좀 안 쪽팔릴까? 그러지 말자, 설득력 없다. 공익을 위한다면서 새누리를 지지하느냐는 따위 등신 같은 소리 왜 하나. 새누리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누리가 어떤 당인지 알리는 게 할 일인데 그저 생각이 좀 짧은가 보다, 뭘 좀 몰랐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뭐 보태준 거 있다고 굳이 찢어발기나. 하긴 뭐 나도 쓸데없는 얘기 굳이 왜 하나 싶다. 근데 원체 한심스럽다. 제발 생각 좀 유연하게 가지자. 고만고만한 우리끼리 뭐 그리 잘났나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이거를 어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못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 대부분의 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공익을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문제는 늘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배만 10년 가까이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선거를 다졌잖아요. 선거에 어느새 우리는 선거에 매몰돼 버렸고 선거에 패배하는 걸 우리의 패배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강팍해지고 각박해지고 사나워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편끼리 어쩌면 그렇게 표독스럽게 물고 뜯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안철수가 당 안에 있었을 때는 문 지지자는 안 지지자에게, 안 지지자는 문 지지자에게 서로 원수보다도 더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들 굴었죠. 좀 뭐라 그럴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중요한 건 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덜 괴롭히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태도, 이 세상 안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래도 야당이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야당이 사람들에게 덜 고약을 떨려고 한다라고 하는 믿음,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야당을 지지하는 우리도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게 김장훈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웃기는 짜장면 짬뽕들이 많은데 왜 김장훈입니까 하필.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어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근데 오늘 들려드리게 됐네요. 이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입니다. 참 바보처럼 삽시다 그래도. 김도향이 불러드렸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김장훈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주제를 제가 골라서 그런지 오늘따라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오케이 마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장훈 씨 말대로 정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후보라는 친구가 박정희를 제일 존경한대요. 34살 먹은 그 젊은 후보가 박정희가 영웅이고 멘토라고 하던데요. 강직함이 있고 대의가 있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 젊은 후보가 박정희를 지지한다는 것이 그 젊은 후보의 악함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의 34살짜리들한테 물어보세요. 박정희가 뭐가 나쁜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명박 때부터 박정희를 띄우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죠. 조선일보 등등이 앞장을 섰고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박정희가 나쁘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실제로 박정희가 어떻게 나쁜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의 젊은 아이들한테는 응답하라 1988도 아득한 이야기이고 6월 항쟁을 이야기하는 것도 꼰대스럽고 6.25 전쟁은 흡사 임진왜란처럼 옛날 전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한 인지도 잘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인 34살짜리 젊은 후보가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면서 박정희를 존경한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노사모 하셨던 분들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하지만, 노사모 하셨던 분들 중에는 노무현이 박정희하고 정말 많이 닮았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걷다가 대고 비교를 해. 근데 깨달았어요. 박정희를 좋아하는 마음이 비록 박정희에 대한 그때 당시의 사실 보면 좀 우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일인숭배 분위 같은 거 조장하고 신격화하고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그 만들어진 이미지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에 만들어진 이미지 가운데 어떤 부분이 박정희의 실제와 닮은 데가 있고 그리고 그 닮은 그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 가다가 박정희가 참 좋게 좋은 기억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억이냐. 워낙 어릴 때부터 박정희가 죽기 전까지는 박정희 말고 다른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박정희에 대해서 항상 권위적이고 문제가 많고 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느껴진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밀짚 모자 쓰고 바지 이렇게 둥둥 걷어 올리고 이 재건복 입고 논두렁에 턱 걸쳐 앉아가지고 장화 신고 논두렁에 턱 걸쳐 앉아가지고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는 모습 그 사진 그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 조작인데요. 실제로 박정희가 그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는지 아니면 진짜로 농민들하고 모내기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노무현은 진짜로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진짜로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그러한 이미지, 그야말로 소탈한 농민의 아들 같은 이미지. 일제시대 때부터 여전히 귀족이었던 사람들의 그 어딘가 가식적이고 꾸며지고 부르주아지적이고 우아하고 집에다가 금빛 찬란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같은 거를 장식으로 쫙 갖다 놓아야지만 뭔가 있어 보임직한 그런 속물적인 사람들하고는 달리 어떤 소탈한 그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쫙 뿌릴 줄 알았던 박정희는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적어도 30%가 여전히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2, 3년 정도 전부터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1위가 되었고 약 40% 가까이를 점유합니다. 하지만 박정희도 여전히 30몇 %예요. 즉 국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대통령의 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어떤 대통령의 상 가운데서 노무현과 박정희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것을 새누리당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무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등등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박정희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의혹하기에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흘러갔고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그는 그랬단다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그야말로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갖다 내버리는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꼭 이게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 대해서도 저는 참 뼈아픈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정동영이 싫어서 이명박 찍었다라고 하는 경상도 사람들 무지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명박이야말로 박정희 존경하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이승만까지 존경해요. 근데 단지 정동영이 밉다는 이유만으로 이명박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소위 지금 더민주 지지자들 안에도 우글우글하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예. 이런 뜻에서 본다면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정희를 몰라서 지지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박정희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내 말 믿어. 박정희는 나쁜 놈이야. 내가 박정희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박정희를 좋아해? 너는 나쁜 놈이구나. 우리 논리는 솔직히 이래요. 전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리님께서는 박정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어안이 벙벙하지만 그 사람은 박정희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접해온 박정희의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되게 좋았겠죠. 왜 요새 어둠의 일배, 일배를 가리켜서 어둠의 노사모라고 하는 농담이 유행하잖아요. 일배가 노무현을 조롱하기 위해서 노무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다가 점점 노무현한테 빠져들고 노무현을 좋아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어둠의 노사모라고 부르거든요. 알게 되면 박정희를 지지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알려나가는 것이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김정자님께서 김장훈 씨가
좀 뭐라고 할까, 연예인이면 자신의 행동이 미칠 파급효과 등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지라고 하는 마리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그 가혹하다고 봐요.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이지 정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치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예인 역시 정치적이고,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연예인일수록 자기의 행보가 미칠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고마운 겁니다. 예를 들어 유아인 같은 친구 고마운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연예인이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 효과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못하고 움직였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지금 연예인이 공인인가 아닌가 이런 정도의 언어로도 마구 헷갈리고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대 연예인은 절대로 공인 아닙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공인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요. 선출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불러요. 심지어 말단 공무원들 보고도 공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인기를 먹고 살고 인기가 떨어지면 당장 밥을 굶는 그 연예인들에게 공인이라고 부르면서 지나친 의무를 가한다는 건 전 대중의 폭력이라고 봐요. 우리만이라도 그런 폭력을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은 그냥 연예인일 뿐이고 인기인일 뿐이고, 인기가 지나치게 높아서 그 인기로 말미암아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의식하고 행동하는 그만큼만 그의 책임인 것이죠. 김장훈은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건 전 무리가 있다고 봐요. 단지 이 김장훈에 대해서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김장훈을 비난할 권리도 또한 있겠죠만은, 그러나 한 사람을 너무나 많은 대중이 공격할 때는 빠져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거든요.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다구리 하는 거고, 집단적으로. 그 집단 다구리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김장훈에 대한 비난이나 분노보다 더 부끄러워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마리님,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신청하는 사람들도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 무조건 신격화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구 노릇을 굉장히 잘한 분들에게 우리가 존경심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것뿐인 것이지요. 미리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잘하기를 바라야죠. 어느 쪽이든. 새누리당이 잘못하면, 박근혜가 잘못하면 사실 나라에 너무나 큰 타격이 있어요. 지금 박근혜 보십시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어떤 당이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튼 김정자님, 김장훈 씨가 실망하지 않을까, 당선되면 김장훈 씨를 도와주겠죠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김장훈 씨가 사실 뭐라고 할까, 너무 배가 고파서 사례금 얼마 받고 가서 지지해 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쪽이 아니기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죄책감 느껴질 것 같아요. 노래를 좀 들어야겠죠. 오늘 제일 먼저 신청해주신 신청곡이, 잠깐만. 누가 신청해주셨더라? 제주강님이시군요. 바비킴의 소나무입니다. 이거 듣고요. 신청곡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바보은주님께서도 신청곡이 있고, 로니님 신청곡도 있고 하는데, 이건 다 내일 들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고민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제가 40대 때, 30대 때 그 강팍하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가끔 가다가는 내가 진짜 큰 사고 안 치고 정말로 심각한 사고를 쳐서 완전히 세상에서 파묻혀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치고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씩 가다가 모골이 송연할 때가 있어요. 네, 바비킴의 소나무 듣겠습니다. 네, 김장훈 얘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사실 이 정치적 국면에서 김장훈보다는 훨씬 더 분개해야 될 말도 안 되는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김장훈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고 정치색 분명하지 않은 개인이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자기가 볼 때 세월호가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세월호에 뛰어들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독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할 땐 독도에 뛰어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자기 친구가 국회의원 하고 싶다니까 가서 돕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된 행보를 보이는 분이죠. 예, 그는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장훈에 대한 우리들이 비난은 어떻게 보면 손쉽기 때문에 하는 비난일 수가 있어요. 많은 종류의 이런 분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배신 때린 인간, 저 나쁜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도 모르고 도와주는 인간, 밉고 화나잖아요. 예, 근데 밉고 화나는데 특정한 타겟이 하나 생기니까 그걸로 확 몰려드는, 자, 이거를 조금 자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성숙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욕을 해야 되는 인간들도 있어요.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기억나십니까? 예,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죠.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결국은 정말 그 사람들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죽게 했던 바로 그 상본인 김석기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경주에서 술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항공사 노조가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이 김석기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화이팅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야말로 지지 방문을 한 것입니다. 노조가요. 공항공사 노조가요. 노조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욕을 들어 처먹어도 싸지만 우리 사실 그런 데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죠. 이 공항공사 노조 사람들에게 김장훈에게만큼의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진다면 아마도 노조들은 감히 노조라는 이름이 내걸고 있는 진보성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지 방문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바람직하기로는 김장훈도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의 정치적 정체성에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진짜 아니다. 우리는 새누리를 극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와 동의를 해서 아니다라고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김장훈에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면 공항공사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조가 감히, 노조 간부들이 감히 김석기를 지지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조합이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뭉친 단체이기 때문이죠. 그 노조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 자체가 약자 편여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약자 편여야 하는 노조가 김석기가 누굽니까? 그 김석기를 지지해서 경주까지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기회주의적인 처신이고, 예, 정말로 노조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죠. 저는 비난은 이런 데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약한 우리들끼리 서로 미워하느라고 시간 쓰지 말고요. 예,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놓고 볼 때도 너무 쉽게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오늘 그 김장훈 이야기를 제가 길게 전해드린 것은, 제가 지금보다 한 5살만 젊어서 약간 에너지가 팔팔하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도 김장훈을 비난하는 대열에 함께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제발 그러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오히려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뜻에서 칭찬 한 가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대표직을 내려놓았죠. 이게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솔직히 김종인 씨를 영입해서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고 모든 정권을 준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인지 그리고 원칙상 부합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외부인한테 저렇게 칼자루를 함부로 주나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에서 지난 한 보름 정도 문재인 대표가 보여줬던 행보는 지금까지 우리 이 정당사에서 참 보기 드문 신사의 이 품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깨놓고 말해가지고 이 부산 갈매기들의 그 부산에서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더럽게 머리 안 돌아가는 족속들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비난하고 싶은 거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이 정치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만 정말 신사인 문재인이 차츰차츰 정치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 그는 자기가 선거로 뽑힌 당대표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자기를 흔들고 온갖 종류의 정치적 꼼수를 써가면서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권력 이양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문재인이 다음번 선거에서 성공해서 다시 입성을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고요. 선거에 성공해서 입성을 못한다면 대선 후보의 꿈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감하게 모든 걸 딱 내려놨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치 안 해도 먹고 살 거 있잖아. 사실은 본인도 저한테 그 비슷한 얘기를 옛날이지만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와대 그만둘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변호사니까 여기 그만둬도 갈 데가 있는데 노비소가는 이걸 그만두고 나면 어디로 갈 거니?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를 써서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은 알려진 일이니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게 하겠죠. 예, 라고 하고 그만두고 물러났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그만둬도 돌아갈 때가 있기로는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대선 후보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 안 하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은 기껏해야 안희정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갈 데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니고 있는 티끌만한 권력을 놓을 때가 되었으니까 놓겠다라고 탁 놓아버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문재인은 역시 노무현의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어제는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문재인 의원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름답다. 라는 건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몸빠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반문입니다. 자, 노혜경 그 옆에 마무리해야겠어요. 예, 언제나 하는 짓이죠. 시그널 틀어놓고 분위기 있게 노혜경 그 옆에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 잡아보겠습니다. 노혜경의 그 옆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들려드리지 못한 신청곡들은 제법 여러 곡 있습니다. 내일 제가 다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거짓말하고 어린 왕자 두 곡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